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변동성 장에서도 정확하다. 27년 내공의 정확한 시황 분석. 산업별 패러다임과 변곡점 포인트를 족집게처럼 잡아낸다. 양경석 멘토와 함께하는 친절한 기술 분석. 지금 바로 공개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6일 금요일 대박 시즌2 여러분의 금요일을 책임지고 있는 양경석입니다. 자, 오늘도 친절한 기술 분석 이어갈 텐데요. 시장을 살펴보니까 오늘이 배당 부 시세였습니다. 이제 월요일이 되면 배당 락이 되는데요. 그래도 금요일 지난 연휴 전에 살짝 상승세로 약간 모습을 지은 코스피가 오늘 약간의 기간성 매수세, 이제 배당을 받고 넘어가려고 하는 기관들이 약 한 2천억 정도 매수를 들어오면서 외국인들은 상대적으로 이제 그동안 줄기차게 팔았던 매도세가 약간 주춤하면서 약간의 매수세, 이런 분위기를 틈타서 지수는 조금 올랐습니다. 코스피가 1.55포인트 조금 올랐는데 기간 매수세가 일단 배당을 그냥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좀 보였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도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게 많이 있기 때문에 배당을 받고 넘어가자. 근데 전쟁은 이제 배당 후에 연초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특히나 이제 오늘 배당부 시세, 월요일 날 배당 락 시세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투자의 포인트를 잘 점검해 나가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장은 이렇게 마감을 이제 어느 정도 했는데 기술적 분석으로 보면 코스피 종합지수가 20일 이동평균선 을 약간 상회하려고 시도를 했다 하는데 약간의 의미를 가질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이따가 강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배당락을 예상을 해보면 0.71%에서 1% 미만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포인트로는 지수로는 한 10여 포인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좀 하고 있고요. 오늘도 삼성전자는 좀 강세를 좀 보였죠. 시장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강세를 좀 보이면서 여타 종목들별로는 별로 이렇게 시큰둥한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종목, 특히나 이제 지난주에 볼린저 밴드를 통해서 이렇게 제가 종목도 말씀드리고 그랬는데 종목 AS를 한번 해보도록 하도록 하죠. 자, 지난 종목 AS 위닉스입니다. 위닉스. 네, 위닉스 주식을 보면은 그동안에 주가가 약간 주춤주춤했어요. 지금 현재 차트로 상으로 보면 120일 이동평균선을 축으로 해서 약간의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5일 이동평균, 10일 이동평균, 20일 이동평균선이 살아있으면 매수의 관점에서 접근하셔도 괜찮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왔는데, 그래서 14,000원대에 제가 편입을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살 수 있는 기회를 좀 주고 있고요. 주봉상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주봉상으로 보면 5주 이평선이 돌면서 3주 동안에 올랐던 부분을 살짝 접어주고 있는, 그래서 조정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 5주 이동평균하고 10주 이동평균이 돌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14,000원대의 분할 매수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유효한 것 같고요. 역시 부딪힌 가격은 주봉상에 지표가 있는 이 앞에 부딪힌 꼬리를 달았던, 윗꼬리를 달았던 부분들이 몇 개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물량을 소화의 시간을 갖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말씀드렸던 내년 4분기 실적이라든가 그다음에 수급의 어떤 긍정적인 모습들은 더 지속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유효하다. 그래서 14,000원대는 중심으로 분할 매수의 관점을 지속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1.4% 수익률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네요. 그죠? 네. 자, 지금까지 지난 종목 AS를 진행해 봤고요. 자, 27년의 내공을 가진 기술 분석의 연금술사 양경석 멘토와 함께하는 친절한 기술 분석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두 번째 시간까지 두 번에 걸쳐서 시장의 볼린저 밴드, 소위 말해서 볼린저 밴드 BB라고 제가 표현을 드렸는데 볼린저 밴드를 두 번에 걸쳐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첫 번째 시간의 포인트는 95%의 확률 구간, 그리고 좁은 밴드와 넓은 밴드에서의 활용, 매수와 매도 시점의 포착, 그 다음에 변곡점의 포착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려왔었고, 지난 시간까지 들으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볼린저 밴드를 통해서 종합지수 주봉을 분석을 했는데 정말 기가 막힐 정도로 저스트하게 맞아떨어지는 것을 확인을 하셨을 겁니다. 오늘까지도 그 부분이 맞고 있고요. 이따가 종반전 무렵에는 다음 주 장세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릴 텐데 이것도 적중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래서 볼린저 밴드와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서는 이동평균선을 활용해서 볼린저 밴드와 믹싱을 해서 예측을 하고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종합지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정말 신기할 정도로 맞아떨어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여왔고, 오늘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 제공해드릴 기술 분석의 내용은 MACD가 되겠습니다. 제가 볼린저 밴드 지표와 더불어서 가장 보조 지표로 많이 활용을 하면서 시장에서의 변곡점을 찾는 데 가장 유용한 아주 중요한 그러한 기술적 분석 지표가 되겠는데요. MACD는 영어로 그야말로 moving, 그 다음에 A, average, 그 다음에 C, convergence, 그 다음에 N, divergence 해가지고 이동평균의 수렴 확산 지수로 얘기합니다. 자, 이동평균선에 대해서는 기술적 분석을 조금 공부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단기 이동평균선, 장기 이동평균선, 5일, 그 다음에 10일, 20일, 60일, 120일 이렇게 쭉 단기로부터 장기 이동평균선들이 있는데 이 이동평균선과의 관계를 규명해가지고 얘가 벌어졌다가 모였다가 이렇게 하는데 항상 주식이라는 거는 한 방향으로 가지는 않죠. 그래서 이 이동평균선들이 서로 벌어졌다가 다시 수렴했다가 이렇게 확산됐다가 수렴했다가 이거를 반복하는데 이걸 통해서 이 원리를 규명을 해가지고 변곡점을 찾아내는 기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동평균 MACD 이동평균 수렴 확산 지수에 대해서 개념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자 하면 장단기 이동평균선을 이용한 것입니다. 자, 5일 이동평균하고 20일 이동평균이 많이 벌어졌다. 이런 부분이죠. 20일 이동평균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우상향은 20일 이동평균이 가고 있는데 5일 이동평균선이 20일보다 이렇게 위로 확 벌어져요. 그럼 꽤 많이 벌어졌죠. 이거를 지수하고 보통 지수로 얘기를 할 때 지수하고 이 기준선하고 벌어진 이 정도를 이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이동평균 수렴 확산 지수 MACD는 뭐냐면 단기 이동평균하고 장기 이동평균의 차이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얘가 이렇게 벌어졌다가 5일 이동평균이 벌어졌다가 다시 21선을 향해서 이렇게 수렴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이렇게 벌어지기도 하고요. 다시 이렇게 수렴하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확산됐다가 수렴됐다가 하는 것을 반복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차이를 이용을 해서 주가의 고점과 저점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발견하는 방법인데요. 이 MACD가 유용한 방법은 뭐냐 하면 이동평균의 기법인 이 이동평균선을 그냥 사용하는 부분은 뭐가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주가가 이렇게 갈 때 주가가 탁 치고 난 다음에 5일선이 그 다음에 나타나게 됩니다. 주가가 움직이고 난 다음에 5일 이동평균이 나타나고 또 주가가 떨어지고 난 다음에 한참 떨어지고 난 다음에 이동평균선이 나중에 후행적으로 따라가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극복하기 위해서 MACD를 만들어냈는데 이 MACD 방법을 사용을 하면 단순하게 이동평균을 사용하는 이런 방법을 보완할 수 있다는 거죠. 후행적인 부분들을 보완해 나갈 수 있다 하는 점이 장점으로 꼽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두 개의 이동평균선이 멀어진 가장 큰 시점, 요게 어디냐 이거예요. 자, 이게 주가가 이렇게 이제 이동평균이 있는데 장기 이동평균이 있고 단기 이동평균이 딱 가는데 여기가 제일 이 장기 이동평균에서 제일 멀어진 데인지 아니면 여기가 더 멀어진 데인지 요걸 잡아내는 겁니다. 물론 마찬가지로
떨어지는 하락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여기가 가장 저점인지 여기서 턴을 하는지 요 위치를 잡아내는데 가장 유용한 기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자세하게 하는 방법들은 좀 이따가 제가 예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릴 거고요. 자, 장단기 이동평균선의 괴리도, 이 괴리도가 가장 큰 시점이 시세의 당연히 전환점이 되겠죠. 이걸 갖다가 변곡점으로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MACD는 장단기 이동평균선을 사용을 한다. 그리고 이동평균선을 단순하게 사용하는 것을 보완을 한다 하는 점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시세의 변곡점을 찾는 데 유용하다라는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모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한번 넘어갈게요. 종합지수를 한번 제가 살짝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종합지수의 MACD 중기를 제가 이렇게 올려놔 드렸는데요. 여기 보이는 위에 볼린저 밴드의 상단,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볼린저 밴드의 하단은 이미 앞에 두 번에 걸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이게 일봉인데, 종합지수 일봉인데 오늘 거는 여기 안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10자 정도 비슷하게 이렇게 나와요. 여기에 21선에서. 근데 여기 보시면 MACD 오실레이터 12, 26, 9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MACD 선이 있고 시그널이 있습니다. 자, MACD에서는 딱 볼 수 있는 게 세 가지입니다. MACD 시그널, MACD 오실레이터 이 세 가지만 알면 MACD 기법은 다 섭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 내용만 여기 보니까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근데 HTS 일반적인 HTS 증권사의 HTS를 다 활용하다 보면 이러한 내용들은 그대로 다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좀 이따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12, 26, 9 그다음에 이걸 단기로, 이건 중기로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걸 단기로 좀 바꿔본다 그러면 이걸 클릭해가지고 이걸 바꿔버리면 됩니다. 6, 12, 4 이렇게 일반적으로 단기와 중기를 사용하는 부분이 다르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일봉뿐만이 아니고 주봉에서도 다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따가 제가 종합지수 주봉을 볼린저 밴드와 MACD를 활용한 것으로 제가 분석을 해드릴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일단 모양만 보시면 여기는 오실레이터 모양이 이렇게 파란색이고 기준선이 나옵니다. 이거 제로 라인이라고 합니다. 0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수치가 0으로 되어 있는 거는 0이라는 의미는 아주 단순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동평균선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전부 다 수렴을 완전하게 수렴을 한 상태가 제로 라인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리고선 아래쪽으로 흘러 내려가면 제로 라인 밑으로 쭉 내려가게 되고요.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제로 라인 위에서 놀게 되겠죠. 이렇게 오실레이터 값이 이렇게 파랗게 돼 있고 빨갛게 돼 있고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 요 기준이 어디냐면 제로 라인이다. 그래서 MACD에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라인이 제로 라인입니다. 요걸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앞으로 제로 라인을 활용해 가지고 주가가 상승 국면으로 가느냐 하락 국면으로 가느냐 이 부분을 따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로 라인이 MACD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 모든 오실레이터 값은 제로 라인을 중심으로 아래쪽으로 파랗게 위쪽으로 빨갛게 이렇게 표시되면서 번복을 하고 있다. 자, 자세히 보시면 그냥 단순하게 심플하게 보시면 됩니다.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는 국면 한번 보세요. 떨어지는 국면.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는 국면을 쭉 보시면은 오실레이터 값이 이렇게 파란색으로 쭉 나와 있죠. 그죠? 주가가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잘은 아직 의미는 잘 모르지만 뭐 MACD 선 이렇게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시그널 선 녹색으로 되어 있는 이런 선들이 까맣게 되어 있는 선들이 아래쪽으로 향하고 있죠.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아주 중요한 라인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따가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제로 라인이 있습니다. 이 제로 라인. 이 MACD 선하고 시그널 선이 제로 라인을 터치하는 이런 상태가 나옵니다. 그때 주가는 어디냐면 주가는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 라인이 아래쪽으로 딱 끼우러 내려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큰 폭의 하락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제로 라인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의미를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이제 요 교차되는 거에서 요 크로스가 나옵니다. 이제 계산법은 이제 좀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계산하고 이제 활용법을 말씀드리는데 미리 이제 좀 말씀을 드린 건데 맛배기로 이렇게 좀 보시고 가시면 이게 주가하고 굉장한 연관성을 갖고 있구나라는 부분을 아시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선들이 의미하는 바가 다 상당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아시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계산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MACD의 계산법을 한번 아주 단순합니다. 그냥 계산이 이렇게 되는구나. 이 원리를 갖고 계시면은 되겠는데요. 자, MACD 선하고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MACD 곡선. 아까 세 가지 제가 말씀드렸죠. MACD 곡선, 그다음에 시그널 곡선, 그다음에 MACD 오실레이터 값. 이렇게 세 가지만 알면 MACD에 대해서는 다 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단순화시키시면 좋습니다. 뭐든지. 자, MACD 선은 뭐냐? MACD 곡선은 자, 단기 이동 평균에서 장기 이동 평균 값을 뺀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 요게 21선, 이거 장기라고 보고요. 5일선, 자, 이 값입니다. 자, 5일선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있고 21선이 여기에 위치하니까 이 값에서 이 값을 빼면 요 시점에서 요 값 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플러스 값이 나오겠죠. 이 얘기는 뭡니까? 주가가 올라 있다는 얘기입니다. 위쪽에 그 MACD 값이 플러스로 나오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죠? 반대로 5일선이 이렇게 꺾여가지고 아래로 내려와 있어요. 자, 여기에서 이거 높은 걸 빼니까 마이너스 값이 되겠죠. 이렇게 될 때는 그죠? 마이너스 값은 주가가 떨어져 있다 하는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MACD 값이 제로 라인을 중심으로 여기가 제로 라인입니다. 여기가 똑같죠? 요거는 5일 이동평균 요 시점에서는 5일 이동평균 값에서 20일 이동평균선을 빼도 그죠? 0이 되겠죠. 요게 뭡니까? 제로 라인입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제로 라인이 바로 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단기 이동평균하고 장기 이동평균하고 같아지면 뭡니까? MACD 값이 0이 되는 겁니다. 그죠? 0이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계속 반복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깔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그널 곡선은 뭐냐? 시그널 곡선은 이 MACD 선을 갖다가 한 번 더 이동 평균을 시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하느냐면 이 시그널 선을 왜 의미가 있는가 하는 부분은 이동 평균선들이 그 단기 이동 평균과 장기 이동 평균의 값을 차이를 따져서 MACD를 만들어냈는데 그 MACD 값을 또 이동 평균한다 라는 의미는 최근에 주가의 움직임에서 과거치보다 최근에 있는 값에다가 가중치를 더 두겠다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MACD의 원리를 잘 이해를 하면 어떤 부분이냐면 괴리도가 가장 큰 부분을 찾아내서 변곡점을 찾아낼 수도 있지만 그 다음에 방향성에 있어서는 최근의 값에 가중치를 더 두기 때문에 점점 과거의 것은 가중치가 점점 줄어들고 최근의 것들이 가중치를 비중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최근의 시세에 대한 부분을 잘 반영한다. 이런 의미를 또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시그널 곡선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MACD 오실레이터 값은 뭐냐면 자, 이제 MACD 값이 나왔죠. 자, MACD 값이 나왔습니다. 단기 이동 평균에서 장기 이동 평균선 값을 뺀 그 수치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이 시그널, 그러니까 이게 MACD의 평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MACD의 평균이 시그널 곡선입니다. 이 시그널 선을 MACD 값을 뺀 거, 평균선, 평균의 개념을 뺀 거죠. MACD에서. 요걸 오실레이터라고 표시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상황에서 이렇게 막대기로 이렇게 보통 표시가 됩니다. 일반적인 증권사 HDS는 전부 다 그렇게 표시가 되기 때문에 크게 보시는 데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세 개의 정리가 끝났습니다. MACD는 Moving Average Convergence and Divergence, 이동평균선에서 단기와 장기의 차이가 어떻게 되냐, 괴리도가 어느 때가 가장 높게 나타나느냐를 통해서 주가의 시세의 전환점을 포착하는 데 유리하고요. 그 다음에 그 값을 통해서 단순 지수 이동평균을 사용하는 것보다 보완이 되어진다. 그 다음에 최근의 값이 관계가 규명이 되기 때문에 방향성을 예측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MACD의 계산 이렇게 하는 걸 배우는데요. 자, 그러면 종합지수 일봉, 지금 현재 일봉의 MACD는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 단기, 아까는 중기를 제가 봤고요. 단기 지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모양새하고 조금 다르죠. 네, 다릅니다. 분명히 다르게 나타나죠. 그죠? 아까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힌트를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MACD 오실레이터 값을 이렇게 보시면 6, 12, 4라고 넣습니다. 제가 이걸 변경해서 넣은 겁니다. 예, 여러분들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시는 방법은 간혹 가다가 이 HTS를 만지는 걸 잘 모르셔가지고 제가 이제 친절한 기술 분석이니까 친절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까지 제가 알려드립니다. 여기에 이렇게 차트에 이렇게 뜨면은 그 커서를 여기에 딱 갖다 대고서 톡 치면은 이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 숫자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색깔도 바꿀 수 있고요. 자, 이제 친절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6, 12, 4 하는 거 6, 12, 4 하는 거 6, 12, 4 4 하는 거 요거는 단기로 사용을 하고요, 보통.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12, 26, 9 하는 거는 보통 중기로 사용하는 MACD 값이 되겠습니다. 그걸 넣을 때마다 모양새가 달라지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주봉상에서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주봉상의 MACD를 확인할 때도 요 숫자가 달라지면 모양새가 달라지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지금 현재 오실레이터 값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 자, 6, 12, 4 단기로 제가 넣었는데 자, MACD 값이 이렇게 주황색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그 옆을 쭉 따라서 가고 있는 게 시그널 값입니다. 평균 값입니다. 평균 값. MACD의 평균 값이라 그랬죠. 시그널. 자, 이렇게 같이 가는데 MACD와 시그널이 보통 이렇게 같이 움직입니다. 같이 움직이는데 MACD가 시그널을 위로 올라갔다가 아래로 내려갔다가 반복을 하죠. 요걸 통해서 이제 활용하는 방법도 찾아낼 수 있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MACD 오실레이터 값이 MACD 오실레이터는 MACD 값에서 시그널 값을 뺀 거라 그랬죠. 그죠? 예, 그래서 이동평균 값을 빼니까 그 값이 오실레이터로 나타나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하락하는 과정에서도 주가가 하락하는 과정에서도 쭉 제로라인 아래 놓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참 특이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로라인을 중심으로 오실레이터 값이 올라가면서 여기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죠. 그죠? 네. 이 제로라인에서 한참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오실레이터 값이 뭐 20 밑으로 이렇게 떨어졌었어요. 여기에 떨어졌었는데 여기에서 MACD가 시그널을 이렇게 돌파하는 시점이 보입니다. 이게 이제 매수 시점 포인트를 잡는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은 한 번 방향이 이렇게 바뀌면 어느 시점에서 방향이 한번 오실레이터 값이 아래쪽으로 끼울거나 이렇게 제로라인을 한번 돌파하면 한동안 그 제로라인 아래에서 주가가 움직이는 걸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뭐냐면 여기서 보실 때 주가가 여기서 이제 빠졌습니다. 이렇게 빠졌는데 주가가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떨어졌는데 요 시점에서 여기가 바닥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여기가 바닥이면 여기서 매수가 들어가면 되는데 이 바닥인지 아닌지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지난번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볼린저 밴드가 넓어지는 좁은 구간에서 넓어지는 국면일 때는 그 방향을 그대로 인정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근데 볼린저 밴드가 여기서 좀 좁은 구간에서 확 넓어지면서 주가가 하락을 하니까 하락이구나. 근데 바닥이 어딜지 모르잖아요. 그죠? 바닥이 어딜지 모릅니다. 여기일지 더 빠질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지는 상태였는데 그때 보조적으로 MACD 고선을 보면 이게 지금 하락인지 아닌지 여기 아닐까요 하고 잘 모를 때가 있어요. 판단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많습니다. 이런 경우가 주가가. 자, 이런 때에도 MACD를 보조적으로 딱 하면 MACD가 제로라인 하향 돌파가 시작됐구나 라고 할 때는 손을 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지켜봐야 되는 거 하락이에요. 그러니까 주식이 있다면 매도를 해야 하는 게 유리하겠죠. 그죠? 매도해가지고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자, 볼린저 밴드의 바깥쪽 부분에서 한참 벌어졌는데 볼린저 밴드의 안쪽으로 지금 들어가는 것 같다.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다. 볼린저 밴드의 넓은 부분에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진입할 때는 반대 방향으로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반등이 나가는 것 같다. 주가가. 반등이 나가는 것 같은데 그때 MACD 값을 딱 보니까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냐면 MACD 값이 전환을 시도를 하는 거예요. 이런 포인트를 정확하게 보조적으로 나타내주는 지표가
MACD입니다. 신기합니다. 이게 기술적 분석을 하다 보면 어떨 때는 그냥 손짓 이렇게 정말 이게 맞네. 나중에 사후적으로 이제 여러 번 하긴 하지만 제가 27년간 이 기술적 분석을 해왔기 때문에 하다 보면 정말 제가 생각할 때도 정말 신기하게 맞네. 정말 맞았네. 이렇게 느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근데 이런 이걸 무기를 갖고 있으면 신호등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신호등 하나 갖고 있는 거다. 지수가 흘러가고 또 종목에도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종목에도 예외 없이 거의 뭐 기술적 분석에는 거의 예외 없이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 많이 보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얘가 이제 이렇게 위에 놀면서 위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놀죠, 그죠? 이렇게 계속 이제 상승을 보여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볼린저 밴드 상에 BB 상에 이런 추세를 형성을 하다가 여기서 빠져서 주가가 턴을 하면서 제가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주봉에서도 제가 예측을 해서 드렸지만 지난주에 1900선이 위협을 받을 때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많이 빠지면 1900선을 잠깐 하회하는 그러한 현상이 좀 나타날 것 같은데 그래도 주가는 다시 이 상승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그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지. 여기 보시면 여기 오실레이터 값을 한번 보세요. 이 MACD 종합지수 일봉의 오실레이터 값이 이미 여기서 제일 심합니다. 오실레이터 값은 여기서 제일 심하고 오실레이터 값이 그 다음에 늘어나지는 않아요. 하락으로 더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MACD 값이 여기서 바닥을 때립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분석하는 방법. 여기 오실레이터 값이 요 시점에서 굉장히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오실레이터 값이 하락 쪽으로 더 큰 봉우리가 내려가질 않죠. 이 얘기는 뭐냐면 요 오실레이터 값이 더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지 않으면 요 MACD 값이 조만간에 변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여지없이 여기서 1900선 아래로 볼린저 밴드의 일봉상 볼린저 밴드 하단을 땅 때리고선 제가 말씀드렸죠. 볼린저 밴드 하단에서 위로 딱 들으면 잘 안 빠질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 여지없이 그 다음에 여기 나타나죠. 그 다음날 땅 치고 올라오고 주가가 안 빠지고 있죠. 지금 이 상태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MACD가 시그널선을 상향 돌파한 이후에 주가가 그 방향으로 지금 좀 유지는 되고 있어요. 그런데 오실레이터 값이 크게 늘어나지도 않습니다. 물론 주가가 여기서 더 올라가게 되면 오실레이터 값이 상승으로 추가하면서 상승으로 더 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건 아직 우리가 모르겠고, 그죠? 모르겠고 일단은 5일 이동 평균, 10일 이동 평균 이렇게 돌려오르고 20일 이동 평균의 상승 시도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주가가 추가적인 하락의 가능성은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이동평균선들이 지금 꺾어서 내려가는 국면이 아니기 때문에 단지 이제 연말 연초의 상황들이 좀 불확실한 상황들이 좀 많이 있어서 이러한 분들이 예측하기 좀 힘들어서 그렇지 주가는 21선을 중심으로 어떤 방향을 좀 모색하는 그러한 국면을 좀 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분간 위로 강하게 가는 그런 현상이나 또 아래로 강하게 가는 현상보다는 21선을 중심으로 방향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하는 것을 좀 모색해보는 이런 국면이 조금 단기간에 좀 나타나지 않겠나. 이렇게 일봉상으로 이제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설명을 좀 드렸는데 MACD를 활용하는 방법을 이제 정리를 한번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MACD를 활용하는 활용법에 대해서 몇 가지로 정확하게 또 익혀놓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MACD의 활용은 어떻게 하느냐? 아주 단순합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MACD와 시그널의 교차만 이용하면 됩니다. 아까 보여드렸는데 MACD 선이 밑에 있다가 자 이게 시그널 선입니다. 이건 MACD 이동평균이라고 그랬죠. MACD 이동평균선을 갖다가 MACD 선이 시그널을 밑에서 위로 이렇게 치고 올라갈 때 이때 변곡점이라고 보고 매수 시점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그 시그널이 MACD를 위에서 아래로 치고 내려올 때 이때 매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MACD 곡선이 이거 지금
잘못됐습니다. MACD가 시그널을 치고 나가느냐를 바꿔줘야 됩니다. 네, MACD가 시그널을 치고 나가느냐, MACD가 시그널을 아래로 깨느냐, 이동평균을. 그러니까 MACD를 단기지표로 보고 시그널을 이동평균으로 보는 겁니다. 이거 바뀌었습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또 뭐냐면 제로선, 아까 말씀드렸죠. 제로라인, 이동평균이 다 모인 시점이 MACD가 제로가 나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로라인은 돌파할 때는 변동의 가능성을 그쪽 방향으로 인정해 줘야 됩니다. 제로라인이 이렇게 있는데, 아까도 일봉상의 볼린저 밴드를 종합지수 일봉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제로라인을 MACD 시그널선이, MACD가 시그널선을 밑에서 위로 치고 올라오면서 제로라인까지 돌파를 한다. 제로라인을 돌파한다 그러면 의미를 부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 이게 지금 주가가 침체돼 있다가, 이렇게 침체돼 있다가 상승으로의 변화를 시도한다. 이렇게 무게중심을 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 있다가 MACD상의 제로라인을 MACD가 시그널선을 하향 돌파하면서 제로라인을 깨고 내려온다. 아까 주가가 하락할 때 모양을 제가 보여드리면서 지표를 보여드렸습니다. 여지없이 하락 쪽으로 갑니다. 이 제로라인을 위로 올라가거나 제로라인을 하향 돌파하는 매매 시점으로 간주한다. 그 방향 쪽으로. 이것만 활용을 해도 우를 범할, 이게 지금 주가가 지금 빠졌는데 감각적으로 보통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감각적으로 이 정도 빠졌으면 됐지 하고 그냥 매수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딱 하는데, 이때 보조지표 한 번만 딱 보면 얘가 더 빠질지 안 빠질지 그 답이 나옵니다. 내가 지금 몸을 움츠려야 되겠구나, 아니면 좀 용기를 내서 사야 되겠구나 하는 이러한 부분들의 판단을 이 보조지표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MACD 오실레이터의 움직임으로 매매 신호를 포착한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MACD 값이 보통 늘어나다가 이렇게 제로라인 위에서 MACD 막대기가 그려집니다. 오실레이터 값이 이렇게 막대기가 그려지는데 막 올라가는데 주가는 올라가고 있는데 오실레이터 값은 안 올라가. 요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가가 이제 올라가는 게 좀 힘들 수 있겠구나 라고 감을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반대로 주가가 많이 빠집니다. 주가가 많이 빠져가지고, 주가가 많이 빠져서 이렇게 쭉 아래로 오실레이터 값이 쭉쭉 그려지겠죠. 파랗게 그냥 막 빠져요. 막 빠져.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주가는 더 빠지려고 막 그러는데, 주가 움직임은 더 빠지려고 그러는데 오실레이터 값이 더 빠지지 않고 이렇게 줄어들려고 그래. 이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가 바닥일 가능성이 높겠구나. 이제 조만간에 주가가 바닥을 때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구나. 이렇게 판단해도 거의 유효하다는 얘기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이 MACD를 보면 볼린저 밴드하고 보조적으로 사용할 때 상당히 확률을 엄청나게 높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또 지켜봐야 될 부분들을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면요. 종합지수의 주봉을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지금 그 선물 옵션 매매하시는 분들은 다음 이제 1월 둘째 주 목요일이 1월물의 12월물의 마감일이 되죠. 옵션 만기가 되는데 선물은 이제 그냥 계속 3월물이 지금 가고 있죠. 그러면 이 방향 예측이 이제 종반전으로 가면서 연말 연초에 종합지수의 방향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제가 드린 그 이 말씀을 볼린저 밴드의 분석을 통해서 말씀드린 부분을 확인하신 분들은 아마 그 지수가 1900선에서 상승 부분으로 올라온다고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방향을 아래쪽 방향이 아닌 상승 방향 쪽으로, 예를 들어서 콜 렉가 매수라든가 풋 렉가 매도를 때린 분들은 상당히 그 위력을 실감하셨을 겁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콜 240짜리 기준, 렉가 기준으로 1900포인트 정도에서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약 한 수익률로 100% 정도 수익이 났더라고요. 그리고 풋 역시 뭐 240 아래로는 전부 다
거의 매도 때린 금액만큼 수익이 거의 다 나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굉장히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왜 이렇게 그 말씀을 드리냐면 종합지수의 예측이 그만큼 파생상품을 운영하시거나 이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부분인가 하는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여기 보시면 MACD를 활용한 종합지수의 주봉 분석인데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게 주봉의 볼린저 밴드의 주봉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봉의 볼린저 밴드의 하단을 때렸다. 정확하죠. 정확했습니다. 아주 거의 저스트하게 1900포인트를 한 1% 정도 종합지수 수익률로 1% 정도 내외에서 바닥을 찍을 것으로 봤는데 거의 차고 없이 볼린저 밴드의 하단 확률 몇 프로짜리요? 확률 95%짜리입니다. 이 주봉에. 확률을 믿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주가가 들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잘 안 밀릴 겁니다 그랬습니다. 추가적인 상승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고 기관들이 배당 부를 겨냥을 해서 주가의 힘을 그렇게 놓지는 않을 것입니다. 외국인들이 이제 매도세가 문제였는데 외국인들이 아주 강력하게 매도에 동참하지 않으면 주가는 상승 방향 쪽으로 조금 시도를 더 하게 될 겁니다라는 뜻으로 제가 무게중심을 상승의 연장 쪽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역시 오늘 그 종합지수가 이 주봉입니다. 주봉의 두 개의 양봉입니다. 다음 주 주봉이 굉장히 그 난해한 상태로 지금 걸리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5주 이동평균이 여기 놓여 있고 바로 위에 장기 주봉상에 장기 이동평균들이 위에 놓여 있기 때문에 주가가 상당히 상승과 하락을 예측하기가 상당히 힘든 그러한 상태로 갈 겁니다. 왜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서 이제 MACD의 진가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MACD 값을 보시면은 이게 주봉상에 지금 62.4로 제가 놨습니다. 이걸 조금 더 짧게 넣으실 분들은 주봉상에 한번 몇 번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뭐 3, 6, 2로 넣으시든가 시그널 값을 2주짜리를 준다든가 그러면 모양이 또 달라집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주봉상에 그냥 편하게 보기 위해서 제가 6, 12.4 단기 주봉에 적용을 시켜가지고 이 값을 제가 62.4로 주봉에 적용을 시킨 겁니다. 이래가지고 이걸 딱 보면 지금 굉장히 애매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보세요. 이 주봉입니다. 주봉상의 오실레이터 값이 자 여기 상승기 주가 올랐죠. 자 그 다음에 오실레이터 값의 주봉상의 하락기 조정받습니다. 예외 없습니다. 자 볼린저 밴드의 값이 볼린저 밴드가 이 모양을 그릴 때 MACD 값은 주봉상의 MACD 값은 상승과 하락을 번갈아 가면서 하게 됩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주가가 오르락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그러는데 MACD를 한번 보세요. MACD를 보면 MACD와 시그널 값이 제로라인 위에서 놀고 있습니다. 제로라인 위에서 놀고 있다는 얘기는 아까 제로라인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 제로라인 위에서 놀고 있다 하는 얘기예요. 제로라인 위에서 이렇게 놀고 있다. 주가가 잘 안 빠지고 계속 위에서 논다. 특히나 20주 이동평균 위에서 주가가 계속 놀고 있다. 참 신기하죠. 신기합니다. 자 그런데 어느 순간에 주가가 여기 보시면 아주 중요한 지표가 하나 있습니다. MACD 값이 이때 제가 기억을 하는 게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서 이때 2100포인트 근처까지 왔어요. 2093포인트까지 왔습니다. 상생해가 이제 기억을 하는데 일시적으로 그 홍콩 주가가 급등을 하면서 이때 굉장히 일봉상으로 보면 아주 가파르게 이렇게 일봉상으로 변동 크게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때가 나타났는데 이때 시장에서 말들이 많았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보통 이제 증권사 특히나 증권사 쪽에서 아주 그 과격한 예측을 좀 많이 하는데 증권사에서 예측을 할 때 2200, 2300, 2400 간다. 그럴 때입니다. 그때 제가 그랬어요. 글쎄 아닐 것 같은데 그랬어요. 왜 그랬냐면 아닐 것 같은데 보세요. 이 상황만 보면은 주가가 굉장히
갈 것 같죠, 많이 갈 것 같아요. 그때 그 트릭에 소위 이 지표를 안 보시는 분들은 그냥 겁을 상실하고 뭐 주가에다 그냥 막 배팅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주봉상의 오실레이터 값이 이미 여기서 상투를 때렸어요. 여기요, 보세요. 이미 여기서 오실레이터 값이 땅 굉장히 강하게 나타났죠. 근데 그 다음 주를 보세요. 그 다음 주. 그 다음 주를 보세요. 오실레이터 값이 늘어나질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이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왜? 이게 정상적으로 갈 거면 올라가는 장이면 여기서 치고 나가야 되거든. 나가려면 오실레이터 값이 이게 플러스 이게 더 늘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안 늘어나요, 오실레이터 값이. 그러니까 제가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이걸 아시는 분들은 흥분을 좀 가라앉혀야 되겠네?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조심해야 되겠네? 그런데 조심조심 하다가 요게 약 한 달을 끕니다. 이렇게 시간을. 주가가 한 번에 이렇게 거꾸라지거나 열기가 있을 때 한 번에 거꾸라지거나 이러질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머뭇머뭇거리죠. 그런데 이미 MACD는 여기에서 시그널 값을 하향 돌파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요. 그때까지 주가가 빠져요, 안 빠져요? 아직 안 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동평균보다 확실히 선행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그 다음에 와장창 떨어져 버리죠. MACD 선이 시그널 선을 하향 돌파 딱 하는 시점에서 주가가 볼린저 밴드의 바깥쪽에서 안쪽 이탈. 여지없이 하락입니다. 여지없이. 정말 기가 막힐 정도로 잘 맞아요. 이건 참 엄청난 거죠. 그죠? 그런데 보세요. 재밌는 거. MACD 오실레이터 값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MACD가 시그널을 하향 돌파하면서 주봉입니다. 그러면서 오실레이터 값이 파란색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이게 뭡니까? 하락 쪽으로 가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이제 과거치는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반등 국면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어떤 국면이냐? 지금은 옆으로 수렴 상태다. 보세요. MACD하고 시그널 값이 주봉상에 횡보하고 있다. 그런데 어디서 횡보합니까? 어디서? 제로라인 아래에서 지금 횡보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겠죠? 쉽지 않습니다. 이겁니다. MACD 값하고 시그널 값이 제로라인 아래에서 같이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오실레이터 값을 보세요. 오실레이터 값. 굉장히 미미합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다음 주는 힘든 한 주간이 되겠구나. 아래쪽으로도 힘들고 위쪽으로도 힘들고 굉장히 애매모호한. 그래서 연말 연초 장세에 이 부분이 상당히 밀고 당기는 힘이 팽팽한 균형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의 방법, 투자하는 방법은 관망입니다. 투자의 3법을 한번 말씀을 드릴까요? 투자는 휴입니다. 매는 첫 번째 매는 매도입니다. 주식을 잘하는 사람은 파는 걸 잘해요. 그 다음에 사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주식의 고수가 되는 부분은 쉬는 겁니다. 쉴 때 쉬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좀 이상하다. 그래 애써서 방향도 안 나왔고 아직도 모르겠고 그러는데 뭐합니까? 그럼 쉬면 되는 겁니다. 쉬다가 좋은 기회가 오면 투자에 들어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지수만으로 봤을 때 다음 주 한 주는 그냥 여유 있게 좀 관망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특히 파생 상품을 운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선물 매매가 굉장히 까다로운 매매가 많고요. 이런 때일수록 특징이 있습니다. 시장이 잦은 폭의 속임수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매매 좀 주의를 해야 되고 옵션 같은 경우에서는 변동이 죽는 구간. 자, 이런 경우에는 매수 포지션보다는 매도 포지션이 좀 유리할 수 있다. 이해되셨죠? 힌트는 다 드렸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거는 또 기회가 되면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제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종목을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볼 종목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MACD를 활용한 종목 접근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추천주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AP 시스템입니다. 054620 주가가
기업 내용은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반도체 장비입니다. 특히나 아몰레드 디스플레이 쪽에 장비를 제공하는 그러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삼성 디스플레이하고도 연관이 많이 돼 있고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이 주가가 많이 빠져 있었어요. 그동안에. 차트를 한번 좀 보도록 할까요? 차트는 이제 일봉하고 제가 주봉을 좀 보여드리는데 일봉을 이렇게 보시면 실적 악화에 따라 가지고 이제 내용을 보면 낙폭이 좀 과대하다. 그 다음에 중국 쪽에서 디스플레이 특히나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아몰레드 디스플레이 이쪽에 LED 뭐 이런 쪽으로 중국에서 규제가 좀 심했었거든요. 중국 그 자체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좀 해소가 되는 거 아닌가. 그다음에 2015년도에 아몰레드 시장은 상당히 유용하지 시장성이 양호하겠다. 그래서 이제 매수가 5,900원, 목표가 7,900원, 손절 가격은 5,400원을 제가 제시해 드리는데 오늘 우리가 공부한 MACD를 통해서 한번 보시자고요. 자, 일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봉 한번 더 보시면 이렇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볼린저 밴드의 하단에서 안쪽으로 이탈이 좀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5일 이동 평균, 20일 이동 평균, 제2동 평균선이 약간 돌기 시작합니다. 이런 경우에 시간은 좀 끌 수는 있어요. 그러나 추가적인 하락의 가능성은 적고 요거는 이제 슬로우 스타캐스틱 지표는 제가 다음 시간에 또 이제 설명드릴 텐데 요 이제 MACD를 좀 보시면 여기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봉상에 MACD 선이 시그널 선을 아래에서 위로 돌파를 시도하고 오실레이터 값이 상승으로 돌아서기 시작한다. 일봉상의 MACD요. 그죠? 그래서 상승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21선을 이제 돌파를 시도를 하고 있죠. 그죠?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많이 빠졌습니다. 많이 빠진 건 상당히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는 거죠. 네. 그다음에 네. 주봉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주봉 이제 MACD 지금 일봉을 봤는데 또 이제 거래량 같은 경우도 유심히 볼 필요가 있어요. 거래량이 어떻게 살아나고 있는가. 또 여기 거래가 아직 조금 많이 붙지는 않아요. 그래서 시간은 좀 줄 것 같아요. 주가가. 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주봉을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면 요거는 MACD를 활용한 이제 주봉인데 자, 볼린저 밴드 주봉입니다. 제가 일부러 크게 제가 이렇게 내보내드렸는데 쭉 빠지다가 바깥쪽에서 안쪽 이탈이 들어오죠. 그죠? 볼린저 밴드의 바깥쪽에서 안타 이탈 들어온다. 가능성이 있겠구나. 근데 MACD를 보니까 12, 26, 9인데 나중에 이제 6, 12, 4로 한번 넣어서 한번 보시면 또 이게 예민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큰 거대한 흐름에서 보면 주봉상에 바닥을 찍은 듯한 모양이 이렇게 나타난다. MA 오실레이터 값이 더 이상 하락 쪽으로 추가가 되지 않고 약간 돌려 그런다. 그래서 낙폭이 과대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제로 라인이 멀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려면 아직 시간이 좀 더 걸려요. 그러나 약간 선침해적인 성격으로 선점한다는 측면에서는 유용할 수 있겠다. 그다음에 기업 내용이나 이런 모든 점을 봤을 때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MACD가 이제 돌기 시작을 하죠. 자, 이렇게 MACD 재밌는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말씀드렸던 볼린저 밴드와 MACD를 같이 병행해서 활용하시고 다음 주 아까 주봉 종합지수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만치 않은 힘겨루기의 장세가 예상이 되는데 어려운 시장 상황에 우리 시청자분들 잘 대처하시고 지금 말씀드린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아주 놀라운 성과 그리고 재미난 투자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대박 시즌2 금요일 여러분의 금요일 양효석 멘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